그래서 보시면은요. 이론시험 1번.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죠. 정답은 2번이에요. 발생주의는 수익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기본 가정이죠. 죄송합니다. 거기 1번, 3번, 4번이 기존 가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업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업을 할 때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기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 그래서 기업, 실체. 그 다음에 기간별로 보고하죠.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보고해요? 1년 단위.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게 200만 원 있었대요. 그 다음에 미척상품 보시면 무슨 지인도 조건이죠? 선적 지인도 조건이죠. 그러면 선적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죠. 그래서 플러스 15. 그 다음에 시송품은 매입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40% 표시했으니까 60%는 표시 안 했죠? 그래서 얼마요? 30.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팔았으면 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수탁자로부터 75% 팔았죠. 그러면 25%는 못 팔았잖아요.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255만원. 정답 몇 번이요? 2번. 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회계에서는요, 일반 판매라 그래서 현금, 외상, 할부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팔았으면 끝입니다. 돈 받았냐 못 받았냐는 이 동네예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서는 장기할부 판매가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동네에 나오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은 회계니까 팔았으면 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 유가증권이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설명드렸었는데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매매예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매도 가능인데 거긴 뭐라고 써놨죠? 만기보유라고 써놨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고요. 2번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이는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취득세가 아니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세나 뭐요? 자동차세나 회비. 요거는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가죠. 그래서 재산세로 나오면 맞는 말인데 취득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왜냐면 취득세는 살 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산 이후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요. 다음에 거래 형태별 수익인식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고 판매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인데 우리 통제 가능 원가가 있고요. 통제 불능 원가가 있어요. 이거 통제는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경영자.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래서 통제권자가 누구예요? 대빵이 통제권자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대장님이 누구죠? 경영자죠,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바꿀 수 있어. 그러면 통제 가능 원가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재료비나 노무비. 그래서 사장님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재료 너무 비싼 것 같아. 다른 재료로, 싼 재료로 가지고 와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노무비가 월급이에요. 그래서 월급 조정할 수 있잖아요, 사장님이.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올해는 감봉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통제불능원가는 대표적인 게 임차료나 보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 같은 거는 사장님이라 그래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 다음에 보험료도 못 바꿔요. 보험회사가 갖고 저희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보험료를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두 손 두 발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드시면 해약하세요. 해약하면 누가 돈 버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돈 벌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 드실 때에는 꼭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네. 끝까지 못 볼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손해예요. 저도 지금 한 3년 남은 게 있는데 계속 날라와요. 네. 근데 낸 거는 한 4천만 원 돈 내놨는데 해약하면은 2,500 주시겠대요. 2,500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버티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 그거 죽을 때까지 죽어야 나오는 돈이긴 하는데, 네. 저 가면은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종신보험이라고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실 때 남자친구가 이제 남편 되실 분이 종신보험 있나 꼭 물어보시고, 없으면 꼭 드세요. 네. 왜냐면 종신보험은 갔을 때 나오는 보험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크게 이렇게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근데 가시고 나면은 이제 도움이 좀 되는 보험. 그 다음에 2번에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라고요? 옛날 거. 관련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기회원가.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그래서 기회원가라는 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큰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에 있는 건 관련 원가가 아니고요. 차액 원가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원가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액 원가. 이게 뭐냐면 만약에 A 방법으로 하면은 100만 원이 들고 B 방법으로 하면 80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 두 가지에 얼마 차이 나죠? 20만 원. 요걸 차액 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 원가가 아니에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액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야? 7번. 이런 거나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금은 배부 방법에 세 가지 있죠. 보조금은 배부 방법.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2번입니다. 단계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부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당사는 종합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근데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 다음에 재료비는 무슨 투입이요? 전량 투입. 근데 완이 없죠? 그러면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제공품 뭐요? 수량.
그래서 보시면 제공품 뭐예요? 수량.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기초 제공품 몇 개예요? 400개. 단기 착수 몇 개요? 5,000개. 그 다음에 기말 몇 개예요? 2,000개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 같으려면 몇 개요? 3,400개. 그래서 보시면은요, 3,400개. 그 다음에 재료비의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그 다음에 더하기 2,000개. 빼기 몇 개요? 400개. 그러면 몇 개 나와요? 5,000개 나오죠?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리고 저기 뭐냐, 저희 평가 보기로 한 거 다음 주 월요일 말고 화요일 날 볼게요. 월요일 날은 아마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여기 컴퓨터 다 포맷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이것저것 하신다라고 해서 월요일 날은 아마 세팅 잡고 뭐 하다 보면은 하루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가는 화요일 날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몇 개는 좀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왜요? 평가는 봐야죠. 9번은 풀지 마세요. 연산품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정답. 네? 왜 냈냐고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다 보면은 잘못 뺏겨갖고 범위 확인을 안 하시고 내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9번 기말 재고에 기말 제품 구하라고 되어 있죠? 참 잘 내놨어요. 사람 힘들게 시리. 제품 계정. 차변에 무슨 제품이요?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의 감소액은 얼마예요? 38만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요거 먼저 보여야 되는구나. 제공품도 있어야 되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이죠. 그래서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얼마로 하냐면은, 잠시만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이 38만원이면 기말을 빵으로 둘게요. 그러면 여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8만원. 요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다 얼마 쓰든 상관없어요. 100만원이라고 써도 돼요. 그 대신 얘하고 얼마 차이 나야 돼요? 38만원 줄어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얼마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얼마만 차이 나면 돼요? 38만원. 그 다음에 총이 얼마래요? 312만 4천원. 그럼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하면은 잠시만요. 312만 4천원이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72가 아니고 38 빼면 얼마예요? 62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썼어요. 100만원 더하기 312만 4천원에서 여기에서 62만원을 빼면 350만 4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50만 4천원.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단기 제품이 350만 얼마라고요? 4천원. 그 다음에 전월 기말이 당월 기초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말이 올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어요? 62만원. 그 다음에 기말 말고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362만 4천원.
그래서 62만 원에다가 350만 4천 원에서 3624를 빼면 50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0. 정답 몇 번이요? 3번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요거 방월 기초 대비 기말 줄어들었다 그랬으니까 요거랑 기초 제공품이랑 기말 제공품이랑 얼마 차이 나면 돼요? 3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기초 제품 있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전년도 기말은 당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말이라는 건 내년으로 넘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만 답에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좀 어렵게 나온 편이에요. 말장난 같아서.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물어봤던 게 이거였죠. 단기 기초는 작년 뭐라고요? 기말. 그래서 말장난으로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요? 돈 벌려고. 떨어지셔야 그 다음에 또 보잖아요. 잘 만들어요, 시험.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다음에 11번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1번에 보시면 뇌물 있죠. 뇌물은 원천징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나머지는 원천징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세금을 띨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뇌물은 띨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잠시만요. 요건 제가 좀 찾아볼게요. 뭘로 설명드려야 편할지. 그거는 금방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은요. 12번 다음은 소득세법에 소득세법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합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냐 주택임대소득은 요거는 가족들끼리 합산해서 보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가구 1주택. 여기서 말하는 가구라는 건 별도예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주택수를 합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먼저 보시면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잘 봐두세요. 얼마 넘으면 제가 고가주택이라 그랬죠? 9억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9억 원이 넘으면은 소득세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3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못 풉니다. 왜냐면 우리 이거 안 해왔어요. 자주 나오지도 않거니와. 이건 찍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안분 나오면 얘를 기억하세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이거 95회죠. 요번에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근데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실기 쪽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안분 계산하는 거. 우리 어저께 연습했었던 거.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분 계산이 여기 부가가치에서 이거 있죠? 공제받지 못할. 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안분 주의하시고. 그래서 5를 기억하세요. 근데 거기에 1번에 보시면 얘만 몇이죠? 3이죠. 네,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자세하게 보려면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래서 보시면은요 14번 영세율 요건 꼭 맞추셔야 돼요. 영세는 국내 거래예요, 국외 거래예요? 국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4번은 면세예요. 왜냐면 국가 관련된 거잖아요. 국가 관련돼서 만약에 세금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아요. 1번, 2번, 3번은 수출 관련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15번 틀리시면 안 돼요. 정답 3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영세에는 영세율 뭐예요?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그 다음 뭐예요? 구매 확인서 참고하시고. 그 11번 있잖아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이거 뭐냐면 저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금 들다가 해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연금 소득이 아니고 그땐 기타 소득으로 봐버려요. 무슨 소득으로 본다고요? 기타 소득. 왜냐면 연금이라는 건 연금으로 받아야 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금의 저 기타 소득은 연금 가입했다가 뭐 했을 때요? 해약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15번에 왜 3번이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면제가 아닌 거 물어봤잖아요. 그 면제라는 건 발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 이상한 거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거는 간주 공급이잖아요. 우리 간주 공급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얘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찾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금은 내고. 그렇죠. 그래서 건별. 간주는 무조건 건별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할 상대방이 없잖아요. 가짜니까. 근데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돼. 그러면 요런 게 건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무 가시면 뭐 이건 시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실무 가시면 건별은 주로 뭘 쓰냐면은요. 세금 맞출 때 써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현금 거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를 건별로 다 넣어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갖고 세금 조정할 때 좀 써먹긴 하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실무시험 1번 6월 5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니까 일반 존폐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증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으셨대요. 네. 차변에 뭐예요? 복리 후생비 얼마요? 22,500원. 뭘로 드렸다? 현금. 그 다음에 6월 10일 당사는 보영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을 회수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는데요.
조회하라 그러면 무조건 여기로 가세요. 학계 잔액 뭐요? 시산표. 몇 월 며칠이요? 6월 10일. 가셔서 단기 대여금 찾아서 밑에 봤더니 대손 얼마만 있죠? 300만 있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300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단기 대여금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 얼마예요? 500 보영. 그 다음에 기타에 뭐요? 대손 상각비 얼마요? 200. 맞죠? 왜냐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손 상각비는 얘만 쓴다 그랬잖아요. 매출 채권만. 외상 매출금하고 뭐요? 바드럼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에 여기 밑에 300. 200이면 여길 보신 거죠. 잘못 본 거죠. 맞죠? 네.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몰라서 틀리면 상관없는데 잘못 봤거나 헷갈려서 틀리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대여금이나 뭐요? 미수금, 영업, 외비용. 그럼 설명됐죠? 네.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보면 내일 하루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실수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설명 들었더니 뭔지 알겠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조금만 더 잘 봤으면 맞출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이론처럼 이론에 몇 개는 설명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놈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도 찍어서 맞는 거지. 근데 설명 들었더니 내가 틀렸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것들을 꼭 내일 맞춰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운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운이 좀 있어야 돼요. 계속 틀리다가 시험장 가서 한 번만 뭐 하면 돼요? 맞으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틀리던 걸 계속 뭐해요? 틀려요. 네. 그래서 참 옛날 말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뭐해요? 새요. 네. 그리고 제가 맨날 와이프하고 꼬맹이한테 혼나요. 와이프도 그래요. 오빠는 말하는 게 공격적이라고. 근데 저도 알아요. 제가 좀 공격적이에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예. 저도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얼마나 착했는데요.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 나와서 깨지고 요리 깨지고 해봤더니 순수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용꼬리가 되느니 전 닭대가리가 되는 걸 좋아해요. 예. 근데 이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닭대가리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이야 이제 닭 몸체를 하고 있지만 한때는 닭 머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머리 아파요, 진짜 머리 하면. 꼬리가 속은 편합니다. 그 대신 꼬리는 저 같은 성격은 못해요. 꼬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있는 분. 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그냥 가만히 계시는 성격은 꼬리 하는 게 좋고, 저처럼 꼬리 하면은 죽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머리를 해야죠. 대신 머리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7월 8일 보자. 차량보험료 230만원 중에 판매비는 65만원이죠.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 얼마요? 65. 그 다음에 500번대 보험료 얼마예요? 165만원. 통장에서 얼마 나갔죠? 230. 그 다음에 8월 20일 당사는 만길은행에 장기차입금 2천만원 중 1,900만원은 보통예금이래요. 그래서 장기차입금 2천 어디요? 만길. 대변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1,900. 그 다음에 면제 얼마 받았죠? 100만원. 그래서 채무면제 2. 그 다음에 10월 31일 동국 소유의 건물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임차보증금 1,500만원 중 10월 1일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대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1,500 동국. 그 다음에 먼저 준 거 얼마 있었어요? 500. 여기도 동국.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죠? 1,000만원 나갔죠. 보통예금 얼마요? 1,000. 그러니까 이런 운이 있어야 돼요. 내일 가서도. 네. 그러니까 시험은 운이라니까요. 붙는 분들은 본인이 잘해서 붙는 것도 있지만
내가 최근에 봤던 거에서 많이 나오면 붙어요. 옛날 거에서 안 보던 거에서 많이 나오면 두 달 후에 또 보는 거고. 그게 뭐 어렵지 않아요. 두 달 후에 볼 거냐 아니면 한 방에 끝낼 거냐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억 속에 있는 게 많이 나오느냐 그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기출문제를. 근데 왜 그렇게 푸냐면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은 최근에 냈었던 거는 많이 나와야 한두 개예요. 진짜 많이 내야 두세 개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예전 거에서 내요. 근데 왜 그렇게 내냐면 이 시험 내신 분들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거를 최근에 봤을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작년하고 지금까지 한 두 개 연도 정도는 그게 깨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좀 특이 케이스로 그 패턴이 좀 깨진 케이스고, 왜냐면 너무 많이 붙였어요 작년에. 근데 기왕이면 올해까지 좀 많이 붙여줬으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자격증이라도 뭐 해야 돼요? 따야 그 다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월 2일 매출의 과세의 제1의 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얼마냐면은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0.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선 수금 얼마요? 100. 어음 얼마예요? 670. 그리고 어디 거요? 아임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보실 분들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문제 풀 때 거래처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쪽 말고 일반 전표 있죠. 일반 전표 풀 때 여기 같은 경우엔 지금 양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헷갈리면 그냥 다 넣으세요. 헷갈리는 것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에 넣지 마시고, 요런 건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얘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는 시험 하나 풀 때 한 두세 개 정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냥 넣어버리세요. 넣는 거 괜찮아요. 넣었다 그래서 틀린 건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임상실험을 끝낸 거니까. 요거는 테스트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참고로 테스트 안 한 거는 테스트 못했다라고 제가 다 얘기 드려요. 왜냐면 괜히 또 믿었다가 또 예전에 있었어요. 제가 안 가르쳐 줬는데 유튜브인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한 얘기가 맞으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 떨어져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수동만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동 가서 꼭 전표 추가를 누르라 그랬대요. 그거 안 넣어도 맞거든요. 왜냐면 해야 되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분하고 잠깐 토론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분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그건 실무일 때 얘기고 우리는 지금 시험이잖아요. 시험은 필요한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 얘기가 맞으면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떨어져야 돼요. 왜냐면 저는 수동만 있을 땐 자동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월 12일 1600cc죠. 매입에 불공. 나간다. 정자는 여. 차변에 자동차니까 차량 운반구. 계약금 줬죠. 선 급금.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2천. 끝. 그 다음에 3월 5일 지긋지긋하게 나와요. 이놈의 거는.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환가일 기준인데요. 이 환가일을 환전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3월 5일 날 5,000개 곱하기 100 위안 곱하기 1위안당 얼마예요? 171원. 그러면 5,000 곱하기 100 곱하기 171 하면 8,500 얼마 나와요? 50 나와요. 그래서 매출의 수출 야오밍. 요번에 시험 내신 분은 농구를 좋아하셨나 봐요. 여기 참고로 농구 선수 이름이에요. 참고로 예전에 제가 쓰던 교재는 싸이를 좋아하셔서 진짜 그 뭐지? 식당 이름이 싸이 식당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재상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싸이 본명이 박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교재는 저기 뭐지 원더걸스를 좋아했었나 봐요. 텔미 식당이었다가 그 다음 연도에 선미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책 쓰거나 시험 문제 내시는 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 27일 별표 3개. 이 문제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네, 3월 28일이 아니고 3월 27일 오타 났네요. 요거는 두 가지를 아셔야 맞추실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이거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수입은 거래처 뭐라고요? 세관. 그 다음에 뭐만에게 처리? 부가세만에게 처리. 그 다음에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이거 답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뭔가 했어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승합차죠.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수입이에요. 근데 만약에 매입의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면 매입의 불공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매입의 뭐요? 수입, 인천, 세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95회 때 나온 게 우리한텐 좋은 겁니다. 왜냐면 10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거진. 네. 있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이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때도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얘는 뭐지? 그랬는데 한두 번 풀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일단 세금 먼저 하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얼마요? 400.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 있었죠?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 뭘로 처리한다? 원가. 그래서 차량, 운반구 30. 그리고 입력 보여드릴 거예요. 대변의 보통예금 430.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거기 수수료가 없으면 분계는 이렇게 되겠죠. 매입에 수입에 인천 세관에 여 차변에 그냥 부가세 뭐요? 대급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얼마요? 400.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수료 있죠. 수수료 얼마 있었죠? 30만 원 있었죠?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돼요. 원재료 30에 보통예금 얼마요? 30.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답이에요. 맞죠? 따로따로 하면 분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하나의 날짜로 나오면 무조건 하나로 뭐 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정답은 위에 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건 입력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이요? 3월 27일 매입의 수입 품목은 승합차 4천에 400 무슨 세관이요? 인천 세관.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분계는 혼합잡고 여기 밑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가세 대급금만 나왔죠. 차변에 무슨 재료요? 뭐요? 차량 운반구 얼마였었죠? 3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 430. 끝.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7월 며칠이요? 31일. 직원들이 야근했는데 이것도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종이세금 계산 서고 예정신고시 뭐 하셨대요? 누락했대요. 뭐 했대요? 누락.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입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남해.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차변에 누가 밥 먹었죠? 800번대 직원이 밥 먹었죠.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4만 5,500원. 그 다음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아이고, 7월 며칠이요? 31일. 우리 그때 한 번인가 두 번 해봤어요, 이거.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아닌데,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7월 31일 과세의 품목은 야근식대 145. 그 다음에 거래처 어디라고요? 남해 식당. 그 다음에 전자는 붕괴는 혼합작고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 후생비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요렇게 넣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 위에 보면 무슨 집계요? 간편집계. 그 다음에 예정신고 무슨 분? 누락분. 아이고 여기 선택이 안 됐구나. 그 다음에 외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2021년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몇 월? 10월. 왜 10월이에요? 예정신고 때 누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확정신고는 몇 월부터 시작이죠? 10월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는 날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기 예정 때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4월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몇 월이요? 4월. 그 다음에 지금처럼 2기 예정 때 잘못했다. 그때는 몇 월이요? 10월. 그리고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따 연습할 건데 확정 때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확정 누락한 날짜에다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입력만. 요거는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만 쓰는 거고 확정신고 누락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누르시면 돼요? 확인. 확정신고 누락은 그냥 거기 날짜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고 나중에 가산세만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고서 넣을 때 예정신고는 이쪽에 따로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확정은 이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따로 넣는 난이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작업해 줄 필요가 없어요. 확정신고는. 그래서 저거는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신고만 나와요? 예정신고만. 확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저 개념 자체가 틀려서. 확정으로는 못 내요. 네, 확정으로는 그냥 입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확정으로는 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인데요. 이거 나오면 꼭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번 시험엔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세무 풀어봤었죠. 연속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래서 앞에 냈었던 거는 배제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매입의 카과랑 매입의 현과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7월 25일 거는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7월 30일은 넣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접대라. 그 다음에 8월 10일 것도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입장권이라. 뭐라 안 된다고요? 입장권은 안 돼요. 왜냐면 입장권은
저기만 되거든요. 요거는 비용 처리만 가능해요. 네. 그래서 결론은 얘도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놀이공원은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뭐 발행할 수 없다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월 14일 요거는 돼요. 그 다음에 9월 5일은 안 돼요. 몇 cc 넘어서? 1000cc 넘어서.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두 개만 넣는 겁니다. 네. 몇 개만 넣는 거라고요? 두 개만. 근데 이렇게 나오면 좀 쉽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7월에서 몇 월이요? 9월. 뭐 입력은 별거 없어요. 7월 25일 날 현금에 공급자는 다 사소. 그 다음에 45,000원에 얼마요? 4,500원. 그 다음에 8월 14일 날 여기 보시면은 사업용 신용카드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강남 돼지집. 카드는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그 다음에 금액은 25만원에 25,000원. 그리고 원래 이 문제 나오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요번엔 안 나왔는데 우리 여객 운송업에서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죠. 원래 요게 여기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안 나왔네요. 요번에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삼진상사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서류의 작성은 생략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뭐 할 것? 무시할 것. 항상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매출 내역 첫 번째는요. 매출의 과세. 두 번째는 매출의 카과. 세 번째는 매출의 수출. 그래서 신고서 가셔서 4월 며칠이요? 1일에서 6월 며칠이요? 30. 그래서 1번에 2억에 2천. 그 다음에 저기 3번에 얼마요? 2,500에 250. 맞죠? 그 다음에 6번에 얼마요? 2천. 그러면 매출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매입으로 가야 돼요. 매입 내역. 일반 매입이 1억 2천에 얼마 있죠? 1200. 근데 일반 매입 중에서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얼마 있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매입 100만원은 빨리 받았어요?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았죠. 네, 그러면 가산세 가서 꼭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입 과세의 일반이 일단은 1억 1000만원에 얼마예요? 1100. 그 다음에 매입 불공의 일반이 얼마예요? 1000에 100이 되는 거죠. 요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받았어요?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았죠. 그러면 무슨 수치? 지연 수치. 어떤 거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네. 100만 원만 빼면 안 되냐고요? 예. 아, 이건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입력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 질문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죠. 매입 과세의 뭐요? 고정. 그 다음에 전자신고 얼마 있어요? 10,000원. 그래서 입력 다 하고 나서 이상하면 또 질문하세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10번에 1억 2천에 얼마요? 1200은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불공 가서 50번에 1000에 얼마요? 100.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늦게 받으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수치? 지연 수치. 늦게 얼마짜리 받았대요? 100만원. 요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늦게라도 받으면 돼요. 언제까지 받으면 되냐면 아무리 늦어도 신고일 이전까지만 발급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 전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기 확정이죠. 그래서 언제까지만 발행받으면 되냐면 7월 25일까지. 요때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날짜 써 있잖아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취한 내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이게 신고 후잖아요. 신고 후에 발급받으면 공제 안 돼요. 신고 후에 받으시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국가에서. 왜냐면 이게 원래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해야 된다 그랬죠?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그러면 원래는 6월 달 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7월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서 줘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 조금 더 인심을 쓴 거예요. 언제까지는 꼭 받아라? 신고하기 전까지는 받아라. 그러면 인정은 해줄게. 그 대신 늦게 받았으니까 뭐는 내래요? 가산세는 내래요. 그래서 늦게 받았다 그래서 무슨 수치라 그래요? 그거를 지연 수치. 그 다음에 홈택스 얼마죠? 10,000원.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그렇죠. 또 가산세만. 네. 왜냐면 가산세라는 게 말 안 들어서 내긴 하는 건데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7월 26일 날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아예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날짜가 지난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날짜가 언제까지냐면은 신고 기한까지는 발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은 아니죠. 지연 수치 가산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요 안에. 예, 여기에다가는 넣고 그 다음에 무슨 가산세요? 지연 수치 가산세.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1분 후에 넘어갈 겁니다. 아, 고정자산 안 넣었구나. 그러고 보니. 얼마 있었죠? 고정자산? 2,000 있었죠. 2,000에 얼마요? 200. 되셨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이상한 거 찾았으면은 저기 뭐냐 제가 아마 오늘은 12시 정도에 잘 것 같아요. 늦게 자면 2시까지도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공부하다 이상한 거 있으면 그 문제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밑에다 답 달아 갖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보내주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끙끙대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끙끙댈 시간에 다른 문제 푸시고 그거 사진 찍어갖고 요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설명 달아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말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전화할 거예요. 네. 왜냐면 말로 안 되는 것도 솔직히 있긴 있거든요. 웬만하면은 말로 되는데 이 진짜 말로 설명이 되게 애매한 것들이 종종 있어요. 많진 않은데. 근데 웬만하면은 제가 밑에다 답 달아드리면 거의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적으실 거 적으세요. 1분 후에 진행할게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죠. 일주일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이거 모든 반에서 다 하는 얘기인데요. 일주일 더 줘도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뭐가 똑같냐면은 저게 똑같아요. 공부 더 할 것 같은데 일주일 더 주면 일주일 후에 공부해요.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조금씩 준비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좋아요. 그래도 끝나는 날짜가 있는 고통이잖아요, 이거는. 회사 생활은 내가 그만둘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고통이잖아요. 근데 언제 그만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시험 보고 로또를 사세요. 시험 잘 본 것 같으면 뭐를 사세요? 로또를 사세요. 그 다음에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 자동, 5번 자동.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살 때는 500이었는데 700이 됐다가 얼마가 됐죠? 950.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250, 단기매매증권 평가 250. 끝.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 매도가능증권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매도가능증권 250,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얼마요? 250. 매도가능증권이어도 똑같아요. 왜냐면 올라만 갔잖아요. 올라만 갈 땐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떨어졌다 올라갈 때는 무슨 처리해 주셔야 돼요? 상계 처리. 왜냐면 반대편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매도가능증권이어도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2번 보시면 금강상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장부에 계상한 이자 수익 중 23만 원은 내년 거래요. 그러면 내년 거 먼저 받았죠. 선수 수익 23만 원. 뭐 먼저 받았다고요? 이자. 그래서 이자 수익 23만 원. 거래처 안 써도 돼요. 거래처 입력은 뭐하고? 생략하고. 네? 생략하고니까 꼭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채점을 사람이 한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계가 하기 때문에. 네. 기계는 뭐만 찾냐면 답만 찾아요. 그래서 답 이외의 것까지는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장은 없는데 거기 거래처 입력은 뭐 하라고 써 있어요? 생략하고. 그러면 안 쓰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래처 입력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썼을 때 틀리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지문 끝까지 꼭 잘 읽으시고. 근데 저도 그런 실수 되게 잘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 때는 그런 실수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있긴 한데 사람인지라 100%다 하면은 뭐하러 여기 있겠어요. 다른 데 가고 공부해서 더 좋은 거 하지. 그 다음에 3번 10만 달러인데 2년 후 상환하기로 했는데 얼마 떨어졌죠? 네, 500만 원 떨어졌죠. 50원에 10만 달러니까.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500.
CVS. 그 다음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얼마요? 500.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가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래서 감가상각 첫 번째 일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라 그랬죠? 그래서 공구와 기구의 60, 기계의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가셔서 차량 운반구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끝. 됐습니까? 이상한 거 없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은 뭐요? 처분 계산서. 그 다음에 2022년 3월 15일. 그 다음에 보통주 현금 배당 얼마요? 보통주 현금 배당 2,000. 여기에다 써도 맞고 요 위에다 써도 맞아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에다 써도 맞고 요 밑에다 써도 맞게는 해줘요. 여기 보통주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주 주식 배당 얼마예요? 2,000.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의 10%니까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요 밑에 사업확장 적립금은 얼마요? 500. 그 다음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꼭 요거 누르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요건 꼭 기억하시고. 어렵진 않은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칸에 잘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꼭 나오면 현금 배당의 10% 이거 꼭 나옵니다. 근데 요번에 나올 확률은 좀 많이 적어요. 요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저게 높을 것 같아요. 대손 쪽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 있죠. 예, 요건 좀 어렵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은.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남은 금액 나누기 뭐요? 남은 내용연수. 최악의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자동이에요. 예. 왜냐면 무형자산 상각이니까 감가상각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동에다가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권일 때에는 컨트롤 F 영어권 그렇게 해갖고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12분의 1. 그 다음에 만약에 뭐 8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12분의 5. 1월에 취득했다 그러면 12분의 몇 필요 없죠. 그리고 작년에 취득했다라고 나와도 12분의 몇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감가상각은 몇 년치라고요? 1년치예요. 그래서 올해 샀다 그러면 12분의 몇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런 거 주의하시고. 아, 그거는 이거요. 감모손실. 네, 감모손실에 정상적하고 뭐 있었었죠?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정상적은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나오면은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은 12월 31일 날 요거 분계 넣어야 되고, 이거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에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 그 다음에 대변은 뭐 원재료가 될 수도 있고 제공품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요 몇 번이요? 8번. 타겟정 대책. 요거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제 금액으로 자동 결산하는 거예요. 자동 결산 넣을 때는 무슨 금액이요? 실제로만 넣으면 돼요. 네, 재고자 아니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요거는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네, 한 다음에 자동 들어가서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원재료나 기말 제품이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시면 돼요. 네, 금액을 넣으면 돼요. 근데 잠시만요. 저거 적고 계세요. 제가 찾아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하나 풀었었던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교재 563페이지. 교재 563페이지 한번 체크하세요. 거기에 있는 거. 네. 그래서 요렇게 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나오면은 일반 전표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자동 결산에다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단기 제품 뭐요? 결산 자료면 이거요. 기말 제품. 네. 기말 제품에 실제 금액만 넣으면 돼요. 그렇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이면 200. 근데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가는 자동에다가는. 또 이상하신 거? 어느 8번이요? 예, 네, 무조건. 이거랑 여기에 뭐가 나오든 다 저격 8번이에요. 왜냐면 원재료 만들어서 팔 거죠. 제공품 만들어서 팔 거죠. 제품은 완성됐으니까 팔 거죠. 상품은 사다가 뭐 할 거죠? 팔 거죠. 여기 나올 수 있는 건 딱 4개밖에 없어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그 다음 뭐야? 상품. 요게 다예요. 그래도 저격 8번은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재고자산이잖아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 다. 또 이상하신 거?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 주셔야 수업이 잘 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기 FAT 할 때도 쉬엄쉬엄 할 거예요. 궁금한 거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 다 해드리고. 근데 FAT 1급의 장단점은 뭐냐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원가액이 없어요. 원가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 잘하시는 분은 좀 안 좋아요. 원가액이가 통으로 안 나와요. 그 대신 부가세가 5개 나와요.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하면 되고. 또 이상하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문제 5번. 그리고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안 연습했었던 거 한두 가지만 연습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하려고요. 꼭 오늘은 그거 꼭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거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그것도 잘 안 내는 유형이라.
어렵진 않은데 화면이 좀 생소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급여 자료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인사급여에서 왜 안 눌러지냐, 급여 자료 입력하시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이만의 5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 미완급 얼마야? 23만 원. 그 다음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 입력에 따라 사용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는 부. 그 다음에 식대, 당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식대는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니까 비과세란 뜻이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 시간 외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근 수당인데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비과세 요건을 뭐 하고 있다?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급 상여 부, 직책 부, 월차 부, 식대도 부. 그 다음에 과세에 뭐요? 식대. 네, 시험 볼 때는. 근데 여기는 아예 비과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이에요? 5월. 며칠이요? 31일. 그래서 2만, 기본급 180, 자가운전 20, 야간 20, 식대 10,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59,280원, 장기요양 6,820원, 고용보험 얼마요? 15,200원, 17180, 1710 다 됐죠? 그 다음에 나가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가셔서 몇 월이요? 5월. 그 다음에 요 밑에 전월 미완급 얼마예요? 23만원. 되셨죠? 요 정도면은 괜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조금 높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맞춰야 될 것들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어차피 틀려야 될 파트는 좀 어렵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봤을 때 합격률이 좀 괜찮은 시험들은 대부분 다 이렇더라고요. 틀려야 될 거는 좀 어렵게 나오고 맞춰야 될 건 좀 쉽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합격률 떨어져요. 틀려야 될 것도 어렵게 나오고 맞춰야 될 것도 어렵게 나오면 합격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딱 어느 정도 구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2번 이남동 사원의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인데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양가족 탭 월, 예? 맞죠? 그 다음에 월세주택, 그 다음에 연말정산. 얘네는 힌트를 좀 줘요. 어디 가서 넣으라고. 그러면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그 다음에 몇 번이죠? 요분이 508번.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먼저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먼저. 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시험 볼 때는 거기에 있는 메뉴에서. 근데 왜 상관없냐면 어차피 거기에서 바뀌면 여기 바뀌고 여기에서 바뀌어도 그쪽 바뀌긴 해요. 그래서 양쪽이 안 바뀐다 그러면 문제가 될 건데 바뀌어서 지장은 없습니다. 일단 김광환님 기타 소득 금액 100만 원이니까 60세 이상. 그 다음에 최연수 씨 양도 소득 금액 120만 원이니까 뭐예요? 부. 1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 9살이니까 몇 세이야? 네.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잘못 아니다. 김광환님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배우자의 직계존속. 내 부모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외치는 거 있잖아요. 남녀 모여 평등.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되면 누구 부모님도 돼야 돼요? 상대방의 부모님도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내 형제자매가 되면 누구도 돼야 돼요? 상대방의 형제자매도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여기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2번의 뜻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님도 됩니다. 오늘 틀렸어. 뭐 어때요? 내일 맞추면 되지. 오히려 틀려야 기억에도 오래 남으니까. 근데 요거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남의 부모님이라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부모님만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부모님도 해당 사항만 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는 20세 이하의 자녀. 그 다음에 미도도 20세 이하인데 자녀 들어가면 안 돼요.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동생분 보시면 일용근로소득은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제가 두 가지는 괜찮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는 괜찮다 그랬죠? 일용직하고 뭐요? 복권 당첨. 요거는 얼마가 나오든 소득을 0이라고 보세요. 얼마로 보세요? 0. 왜냐하면 무슨 과세라? 분리과세. 요거 참. 네. 아니에요. 장애인이어도 다 소득은 봐요.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나이 무관,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뭐만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만 상관없는 거예요. 소득은 본인 빼놓고 있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나이만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외울 때 나이 소득이라고 안 외웠잖아요. 뭐라고 외웠어요? 나이 무관. 그러니까 나이는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세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시험 볼 때쯤 되면 이상하게 기억날 때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또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통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분은 뭐야? 장애인. 그 다음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아, 그리고 요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장애인인데 여기 누르시면 1번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국가유공자.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X로 나오는 거는 체크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글씨로 나오는 것들은 번호나 글씨로 나오는 건 꼭 체킹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 이거 틀릴 뻔했네요. 어디요? 아, 아이고 여기에다 넣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밑에죠. 장애인의 여기 몇 번이요? 2번. 거기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종합소득 있죠. 그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무슨 소득? 양도소득. 요 안에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외의 거는 상관없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없는 상속세가 2천만 원이래. 이런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요렇게만. 2천만 원이든 1억이든 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증여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증여세 1,000만 원인가? 그래도 그거는 돼요. 왜냐면 여기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중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냐면은 소득금액 얼마요? 100만 원. 이하는 생략할게요. 총급이 얼마요?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150. 이자 배당 2000. 그 다음에 기타 소득금액 300. 이것 뺀 나머지는 무조건 100이에요. 근데 거기 얼마라고 써있어요? 양도소득금액 120이죠. 그럼 100만 원 넘었으니까 안 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한 번 푼 적 있었는데 근로소득금액 60만 원이랑 사업소득금액 70만 원이래. 그러면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두 개를 합치면 무조건 이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100만 원. 요거는 따로따로 나올 때만 급여만 나오거나 근로만 나오거나 이자만 나오거나 기타만 나왔을 때는 요게 기준금액이 되는 거고 요걸 뺀 나머지는 다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 없는 것들은 얼마가 나오든 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수업하면 제일 좋아요. 물어보고 답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워낙에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수업은 토론 수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토론 수업 하려면 내가 그만큼 역량이 돼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는데 알아야 물어보잖아요.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토론 수업이.
되셨죠?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문제 순서가 부양가족 했으니까 이제 월세 주택 넣으러 갈게요. 월세 주택 오셔서 서장리 631218 234678 그 다음에 유형은 다세대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106 그 다음에 주소는 없죠? 그러면 주소 아이고 위에 있구나.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1길 3 그 다음에 2021년 11월 1일에서 2022년 10월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연간 얼마 냈대요? 100만원. 되셨죠? 요거는? 그 다음에 위에 거부터 이제 OX 할게요. 거기 보시면 보장성 보험. 이송도님 장애인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이미도 보장성 보험료는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교육비 김광아님 김광아가 장모님이죠. 장모님 안 돼요. 이준 되는데 체험학습비 얼마? 30.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은요 80을 찍찍 그어버리고 옆에다 30이라고 써놔야 돼요. 이거 찍찍 안 긋고 30 안 쓰잖아요. 그러면 입력할 때 80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는 확실히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인지라 알짱알짱거리면 왠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의도 되죠? 260. 그 다음에 의료비 최연수님 돼요. 왜냐면 의료비는 나이소득 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최연수님 되고 김광환님 의료기기 구입비인데 누구의 처방받았죠? 의사 처방받았죠. 의사 처방받았으면은 보시면은 되죠. 처방 안 받았으면은 이제 저걸 봐야죠. 이게 의료 목적이냐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건강 증진용이냐 이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송도는 안 되죠. 이거 헷갈리려고 이렇게 넣은 거예요. 밑에다가 건강 증진용. 그러면 위에 것도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 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심리전도 걸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 불우유 토끼죠. 요거는 이쪽에다 넣으셔야 돼요. 어느 쪽에다 넣어야 되냐면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외예요. 참고하시고. 왜냐면 불우유 토끼 성금이 법정 기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우유 토끼 성금 옆에다가 법정 기부금이라고 나오면 법정 기부금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그런 문구가 없으면 무조건 종교단체 외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거는 법정 기부금이죠. 왜냐면 그거 원래 국가가 줘야 되는 건데 국가가 그렇게 요번에도 작년엔가도 포항 지진 났을 때 한 집당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밖에 못 준다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법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기부 받잖아요. 그거는 국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법정 기부금이고 불우유 토끼는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체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있죠. 요거랑 그 다음에 바보의 나눔이라는 단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십자 요런 분들은 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법정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부단체가 TV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국가하고 연관이 있는 것들이 TV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적십자 관련돼서도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왜냐면 단체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시면은요, 이남동씨 본인이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최연수씨 안 돼요. 왜 안 돼요? 돈 벌어서. 끝.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보험료는 나이 동그라미, 소득 동그라미, 의료비는 나이 X, 소득 X, 나머지는 나이는 X, 소득은 동그라미.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상 5분 후에 다음 거 진행할게요. 5분 후에라고 해봤자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나이 무관인 사람들 빼놓고. 나이 무관은 여기에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 무관인 사람은 빼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21살이야. 그러면 보험료 무조건 X. 소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이에서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또 이상한 거? 그 다음에 20분에 바로 다음 거 진행하겠습니다.